네, 정현 학생 경희대 2016 인문문제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정확하게 독해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일관성 있는 글쓰기, 그래서 가독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이 정확하게 잘 읽혀야 돼요. 근데 이제 경희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1번, 2번의 글자 분량이 많잖아요. 제시문 수에 비해서. 그래서 나오는 과정을 좀 꼼꼼하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글을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글을 조금 흐릿하게 찍혀서 다음에 찍을 때는 조금 자세히 잘 보이도록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제시문 모두 자유의 조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가는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리며 시작한다. 가는 사전적 정의를 내리며 시작한다. 이렇게 말 쓰는 것보다 그냥 가는 자유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서술하자. 알겠죠? 그래서 텍스트 쓸 때 이렇게 분명하게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읽었을 때 사전적 정의를 말 자유를 침해하는 상태는 한 개인의 타인으로부터 특정 행동을 하려고 강요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경우를 포괄하도록 본다. 그래서 어때요? 좀 문장이 좀 길죠? 문장은 좀 짧게. 그래서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아쉬운 부분. 또한 자유란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에 이루어질 수밖에는 붙였습니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강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촉구한다.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그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자, 텍스트를 쓸 때는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이다 형태로 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쓰다 보니까 일단 조금 글이 산만해졌어요. 그죠? 조금 명확하게 쓰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문장은 좀 짧게 쓰고. 그래서 가가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눈에 조금 들어오도록 글을 써주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답을 한번 볼게요. 가를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라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인식의 관점은 상이할 수 있다. 가는 자유란 개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스스로를 삶의 방식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을 경우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간주한다. 타인의 강압적인 의사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자유가 구현되는 것이다. 자, 간단 명료하게 자유를 어떻게 가가 말하고자 하는지를 썼죠. 자, 요약을 한다라는 건 글의 모든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알겠죠? 그래야지 좀 더 명확하게 글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나와보죠. 나는 자유를 제한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토론에 대한 예를 들며 토론의 규칙과 절차가 있다면 지적이고 유익한 토론이 상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절차가 없다면 또한 여러 자유들이 균형을 잡을 것을 강조한다. 권력과 부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게 적은 가치와 자유를 보상하는 것이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최소주의자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글을 요약을 하실 때는 요약은 글의 논리가 요약되어야 한다. 단순한 글의 어떤 나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에 대해 가는 자유를 극대화시킬 조건에 대해서 나는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과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질 조건에 대해서 서술한다. 그래서 가나의 차이가 지금 차이도 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서술돼야죠. 그래서 지금 글이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 글이긴 한데 조금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총량을 제한해서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정당한 규칙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등한 자유의 실현을 지향하지만 개인들이 자유를 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등화된 자유를 인정하면서 자유를 적게 수혜하는 구성원들이 이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나가 자유가 인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작동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자, 어떤 점에서 같다 다르다가 분명하죠. 그죠? 가가 강요와 압박이 없는 상황을 자유의 출발점으로 보는 반면 나는 자유가 체제 안에서 발전하며 정의로운 균형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는 강제,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즉 자유를 모두 억압이나 구속과 관련해서 이해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지만 나는 어떤 제도, 합리적인 법에 의해서 구속, 억압이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 핵심적인 차이들이 잘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유를 극대화시킬 조건에 대해서 나는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과,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를, 자, 총평을 할게요. 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차이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명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제시문에 내용이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의 논리가 요약되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가 분명하게 제시돼요. 핵심적인 논리를 중심으로 쓰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가 지금 잘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쌤 생각에는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자. 알겠죠? 자, 문항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라마바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일단 사의 관점을 얼마나 잘 잡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 제시문. 자, 사 제시문을 보면 사는 여기 있네요. 그죠? 뭔가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는 제시문이 사죠. 그죠? 인간은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네요. 그죠? 스스로 그러니까 자율성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를 지배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 결국에는 사회는 어떤 자기 지배와 자기 통제로서의 자율성 혹은 자유의지를 실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제시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는 모든 사람이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삶, 존엄적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통하여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증진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조건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의지의 나약함과 인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의지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결국 자율성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써야 될 건 뭐냐면요. 어떤 자기 지배와 어떤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지배와 자기 지배와 자기 통제, 요 말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요 말이 조금 빠져 있는 건 아쉽네요. 그죠? 자기 지배와 자기 통제가 정확하게 조금 서술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지배
자기 통제가 중요한 어떤 개념어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통제가 빠져 있어서 조금 제시문에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물론 자율성은 잘 찾았습니다. 자율성의 핵심 내용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말이 조금 나오는 게 좋겠네요. 자, 따라서 사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다라마바의 상황을 평가했는지가 사에 뭘 잡았는지 조금 애매해요. 자, 그러면 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의 화자는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은 감옥으로 발을 가두어서 행동을 제한하려고 했으나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속박에서 벗어나 발을 위로하거나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는 행위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다. 자유를 향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의 이런 시도는 옳은 것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새의 발에 넣는다는 거, 그죠? 구두 속에서 발을 넣는다는 이 행위가 어때요? 자기의 규칙, 자기의 어떤 규범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요 어떤 구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집의 어떤 자기 통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요런 말을 조금 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어떤 자기 집의 자기 의지, 어떤 자율성을 실현하는 존재로 입장에서 본다면 다를 지지하겠네요. 그죠? 라는 억지로 이탈리아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다. 엄마의 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연구한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사가 공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규칙, 규범이잖아요. 스타일. 이게 자기만의 규칙, 어떤 규범이잖아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기 지배입니다. 자기 통제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자기 스타일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표상들이 원하는 재화는 사고 팔 수 있어야 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이득을 보고 사회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붙였어야 됩니다. 안표 교례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표 매매 금지법에 대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고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표 교례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사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통제를 통해 관점한 자율성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획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의 비윤리성을 비판할 수 있다. 일단 비윤리성은 잘 찾았네요. 그죠? 비윤리성. 오늘 어떤 평가의 정확한 자, 평가의 중요한 포인트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율성과 자기 지배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윤리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는 비윤리적인 어떤 자기 지배, 자기 이 통제는 타인에 대한 어떤 폭력이죠. 그건 진정한 자율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가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 사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바에 따르면 소비사회에서 개인은 소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 또한 소비사회는 개인에게 완전한 해방과 완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율적 판단이 아닌 소비를 부추기고 사회를 재조직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일 뿐이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회가 아니다. 오케이, 요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잘 썼네요. 그죠? 일단 제일 아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사도 봐도 일단 총평을 하면요, 요거는 A-는 받겠습니다. 평가의 일관성이 있음. 자,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사의 중요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함.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글이 조금 평범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진정한 자율성이라는 뭐냐,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뭐냐, 그건 규칙과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서 거기에 복종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러한 규칙과 규범은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아마 앞부분에서 사를 정리를 했었다면 뒷부분에 잘 발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사의 중요한 개념인 어떤 자기 지배, 윤리성,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규칙을 딱 세웠단 말이에요. 계획표를 세웠죠.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표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자유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지배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규칙 규범을 만들고 계획표를 세워서 거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맥락이 조금 정확하게 잘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조금 감점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2번은 A-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4만 조금만 정확히 독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희대 2번 문제는 기준이 되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해야 한다. 특히 어떤 중요한 개념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그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경희대 글 잘 썼는데 1번이 조금 아쉽네요. 1번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